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오르겠지만 내일 다시 한 차례 비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조영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출근길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시고 저속 운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전까지는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면서 기온도 오르겠는데요. 대구는 13도, 안동은 11도, 포항은 15도로 평년보다 높겠고 내일은 다시 비구름이 지나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이 되겠고 경북 북동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으로 울릉도, 독도는 강풍주의보, 동해안은 풍랑주의보와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시고요. 경북 내륙 쪽으로는 서리와 아침 안개를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기가 정체되어 있어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많은 주의가 필요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고 나면 금요일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북극 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가운데 포항 영일만항을 북극 항로 특화 전략 항구로 육성하기 위한 포럼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꿈을 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 영일만항은 동해안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컨테이너 항구입니다. 최북단에 자리 잡고 있어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북극 항로 특화 전략 항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는 포항 영일만항에서 북극해를 경유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해상 항로로 부산항을 출발해 말라카 해역과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유럽까지 가는 것보다 시간과 거리가 크게 단축됩니다. 물류비는 20%가량 절약되고 해적이 없다는 것 또한 장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극 항로가 활성화되지 못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북극 항로의 약 60%가 러시아 영해를 지나기 때문에 러시아의 협력이 없으면 항로 자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제재도 좀 완화하고 한러 간의 여러 가지 경협 사업 같은 걸 하면서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개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북극 빙하는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항로가 언제 막힐지 몰라 북극 항로는 1년에 4개월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얼음이 녹아 해수면이 높아지면 중간 기착지로 활용해야 하는 항구 입출항이 어려워지고 러시아가 정밀 해도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역 이용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국제정세, 기후변화, 항만 인프라 등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결국 이런 요인은 운송비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위험 요소가 있지만 북극 항로 개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중국은 이미 북극 항로 LNG선 통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러시아 기업의 지분을 30% 확보하며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무르만스크, 아르한겔스크 등 주요 항만 현대화를 통해 북극 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항만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또 북극 해운 정보센터나 이런 것 등을 유치를 해서 그야말로 영일만항이 북극 항로의 항로 시대의 거점 항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선 한국을 비우호 국가 중 가장 우호 국가다라고 표현합니다. 러우 전쟁 이후 경제 재건 과정에서 한국이 반드시 필요한 파트너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북극 항로 시대를 준비해야 하고 포항 영일만항은 북극 항로 특화 전략 항구로 성장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에 이어 영덕 해안에서도 마약 의심 물질이 발견돼 해경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울진 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영덕군 병곡면 백석해변에서 육군 54단 군인이 차 포장지에 든 백색물질 1kg을 발견해 신고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포항에서는 3차례 차 포장 형태로 위장된 마약류 케타민이 3kg 발견됐고 제주에서는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15건 발견됐습니다.
전국을 돌며 정부를 향해 규탄 대회를 열고 있는 국민의힘이 어제 텃밭인 경북 구미를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손은민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이 많은 인파로 넘칩니다. 부산, 울산, 창원에 이어 국민의힘의 네 번째 전국 순회 여론전이 어제 구미에서 열렸습니다. 텃밭인 경북에서 펼쳐진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는 분위기가 다른 지역에서보다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나가자! 싸우자! 장동혁과 함께 싸우자!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해 이재명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이재명이 소비 쿠폰을 뿌렸지만 결국 미래 세대의 빚을 늘리고 물가만 올려놓고 우리 미래 세대의 희망을 소비하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치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 지켜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강한 경종을 울려주셔야 됩니다. 국민대회에 앞서 장동혁 대표는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당대표 취임 이후 첫 방문으로 텃밭에서의 보수 결집을 노린 걸로 풀이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룬 대통령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또 다른 차원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충남 천안, 28일 대구, 29일 대전과 충북, 청주 등의 일정으로 다음 달 초까지 전국 곳곳을 돌며 국민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회사의 안전방관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노조는 성명에서 중대재해 원인을 뿌리부터 차단하기 위해 CEO와 동등한 결정 권한을 기반으로 가시적인 안전 실행안을 반드시 도출해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동자 판단권을 무력화하는 공기 단축, 작업 시간 축소, 일정 압박과 같은 행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누가 출마할지 하마평에 오르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경북도지사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야권에서는 이철우 현 도지사를 비롯해 친박 좌장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 인지도가 높은 야권 정치인들이, 여권에서는 임미애 의원과 오중기 전 청와대 행정관이 거론됩니다. 윤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고배를 마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상북도의 재건이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사실상의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지난 5월 국민의힘에 복당한 만큼 총선 패배를 도지사 선거를 통해 만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경북도지사 출마 뜻을 굳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북도청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경북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만큼 국힘 안팎에서 영향력과 인지도를 갖췄다고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강석호 전 국회의원도 포항 출신 도지사 필요론이란 여론을 등에 업고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등 야권에서만 7, 8명 정도가 세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세대 교체와 지역 균형을 내세우며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의원과 오중기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대항마로 입에 오르내립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된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불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막판 여권의 흥행몰이를 위해 출마할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철우 현 지사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전면에 내세우며 입지를 다지는 모양새입니다. 에이펙과 후속 사업인 포스트 에이펙을 화두로 내세워 우호적인 여론을 이어간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주 에이펙에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했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상 우리 경주에서 에이펙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중앙정부 공백 상태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보수층 지지 기반이 탄탄한 경북이지만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은 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하고 상당히 가까운 언행을 보이셨고 강력하게 이에 대해서 호소하셨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중앙과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어떤 분이 그런 역할을 하실지는 확실치 않다라는 것이죠. 이철우 도지사의 암 투병도 또 다른 중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내년 경북도지사 선거가 시간이 갈수록 더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상북도가 2차 전지 기업 규제 개선을 위해 포항시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북도는 2차 전지 산업 전반의 문제인 연폐수를 개별 기업이 자체 처리하고 있어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기요금 등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시설에 준해 연폐수 시설에 국비를 지원하도록 산업통상부에 건의하고 사용 후 배터리 관련 기업 입주가 불가능한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의 입주업종 규제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KTX 경주역 역세권 개발에 국토교통부 심의를 시작하며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경북도와 함께 경상북도 경주 역세권 투자 선도지구 지정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업은 KTX 경주역 주변을 경주의 새로운 거점으로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로 개발 면적은 96만 제곱미터이며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함께 들어서는 새로운 생활권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다음 달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 승인, 2033년 부지 조성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래판을 뜨겁게 달구는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가 의성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국내외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여해 체급별 장사전과 세계 특별 장사전 등 굵직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을 김경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모래판 한가운데서 두 선수가 삿발을 단단히 움켜잡습니다. 균형을 주고받는 탐색전이 이어지던 순간 한 선수가 몸을 비틀어 잡채기를 시도합니다. 상대의 중심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관중석에선 환호와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옵니다. 모래판 위에 최강자를 가리는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가 의성에서 개막해 7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점수로 1위인 학교인 교방초등학교에서 경기하러 왔고요. 그거 응원하러 왔습니다. 어제 준결승까지 올라갔고요. 오늘 결승전에. 초중고 씨름 유망주들의 단체전을 비롯해 외국인 선수들이 뛰는 세계 특별 장사전과 성인부 체급별 장사전까지 국내외 최정상급 선수들이 모래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뮤지컬 아시아 미션들이 다 좀 오래 하는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근성이나 이런 인내력이 좀 더 길러진 것 같고요. 이번 대회 목표는 무조건 천하장사입니다. 선수들의 각오도 남다릅니다. 특히 홈에서 대회를 치르게 된 의성군청 씨름단은 대회를 앞두고 이미지 트레이닝까지 강화했습니다. 평소 씨름 생각을 할 때 상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고 내 동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서 시합 때 그 동작이 나올 수 있게끔 평소보다 좀 더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태백급의 최강자로 불렸던 윤필재 선수는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와 태백 장사 타이틀 탈환에 나섭니다. 제가 군 복무하고 이제 전역한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올해는 장사를 의성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태백 장사를 등극하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대규모 씨름 대회 유치로 한동안 얼어붙었던 지역 경제에도 모처럼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1,000여 명 이상의 선수들이 열흘 정도 의성에 머무르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씨름 대회는 오는 토요일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대회 하이라이트인 천하장사 결정전은 마지막 날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울진군은 내구 연한이 지난 임대용 농기계를 지역 농업인에게 우선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매각될 농기계는 트랙터, 분무기, 목재 파쇄기, 사료 절단기 등 8대로 다음 달 5일까지 접수받아 참관인 입회하에 입찰합니다. 울진군 농업기술센터는 낙찰 후 고장 불량 등의 이유로 반품이나 계약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직접 농기계를 시험 가동해보고 입찰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포항시의회가 군 비행장 소음 영향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도시 규모와 관계없이 일관된 피해 보상 체계 확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포항시는 중소도시지만 대도시 평균 배경 소음보다 높다는 이유로 군 소음 보상 기준 85웨클이 적용되고 있는데 강릉, 군산, 청주, 예천 등 다른 중소도시는 80웨클을 기준으로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또 올 1월 개정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과 관련해 2020년분부터 소급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경주시가 제23회 대한민국 마이스 대상 우수 국제회의 지구 부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주시는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도시로 평가받으며 국제행사 대응 능력 등 국제회의 운영관리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마이스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시상식입니다. 만추가 깊어가는 가운데 겨울을 재촉하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오전까지는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면서 기온도 오르겠는데요. 대구는 13도, 안동은 11도, 포항은 15도로 평년보다 높겠고 내일은 다시 비구름이 지나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이 되겠고요. 경북 북동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으로 울릉도, 독도는 강풍주의보, 동해안은 풍랑주의보와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시고요. 경북 내륙 쪽으로는 서리와 아침 안개를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기가 정체되어 있어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많은 주의가 필요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대구 경북은 맑은 하늘이 되겠고요. 동해안 쪽으로는 강한 바람으로 특보와 함께 최고 3.5m로 매우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를 보시면 대구는 13도, 경상과 청도는 14도까지 오르겠고요. 경북 북부 지역은 안동이 11도, 예천과 의성은 12도에 머무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포항은 15도, 울릉도와 독도는 12도와 13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고 나면 금요일에는 영하권에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